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스닥이 마이너스 2.26%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곧 발표되는 CPI 그 예측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하고,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좋지 않다, 그래서 나쁠 것이다 하는 이제 전망이 시장을 점점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그런저런 그 미국 시장이 걱정하고 함께 그 높아진 환율, 이 우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또 하루를 오늘 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가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이게 외국인 그 기관들이 그냥 일찌감치 매도 쪽에 쓰면서 지수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마이너스 1% 안으로 좀 들어오긴 했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제가 아침에 이제 텔레그램에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마이너스 1% 정도로 막아내면 상당히 잘한 거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직 시장이 그나마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기를 그 0.96% 빠진 거 보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45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매도 물량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시장이 워낙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2,386억을 팔았고요. 개인은 2,67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317.76포인트, 어제보다 0.96%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은 아예 시작부터 조금 깊게 빠졌어요. 시작할 때부터 0.6%가 넘게 이제 이렇게 빠진 이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뭐 일찌감치 매도 사이드에 섰고, 개인들만, 오늘 이제 개인들이 좀 코스닥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게 저가 매수로 계속해서 물량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6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32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만 3,05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 지수가 750.78포인트로 코스닥이 마감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로는 2%가 넘게 2.1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코스닥 쪽 또 그 개별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시장이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코스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 계속 이게 걱정인데 1,312원 10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8원 20전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이제 주요 그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뭐 삼성전자 700원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은 6,000원 오르고, 뭐 삼성바이오는 5,000원 오르고 뭐 그랬지만,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삼성전자는 31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거 샀어요. 현대차, LG화학, SDI,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이거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위에 있는 거는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삼성전자 116억 팔았고, SK 하이닉스 146억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현대차, 뭐 LG화학, SDI, 카카오, 기아, 뭐 내리다지 쫙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보다 기관의 매물이 더 무섭다. 근데 오늘 뭐 코스피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순매도가 4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기관이 2,86억.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 이게 둘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225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62억을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연기금이 14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들이 오늘 좀 산 거는 뭐 셀트리온, 삼성물산 뭐 이런 거 샀고, 삼성바이오도 182억을 순매수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실제로 팔았다는 점, 그러니까 순매도 우위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SDI,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은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랭크 중에서 그런 것들은 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은 코로나19 관련주 이거는 뭐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신규 확진자가 37,000명이 넘었어요.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느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55일 만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는 몇십만 명 간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그냥 우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변이 좀 확산되는 게 BA5 변이라고 하는 거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면역을 뚫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항체가 알았거나 아니면 뭐 백신 접종에서 뭐 항체가 생겼거나 이게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워싱턴 대학 같은 데서는 이 BA5는 이미 미국에서 이게 우세종이 된 거잖아요. 거의 이제 이거라는데 미국도. 그래서 실제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금 발표되는 것보다 한 7배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재유행 이 우려 관련해서 오늘 코로나 관련된 뭐 치료제, 진단 키트 뭐 등등 뭐 하여튼 이쪽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LNG 발전 유통 뭐 이런 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러시아가 유럽 등에 대해서 가스 송출을 일시 중단했죠. 그 여러분 보도에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노르드 스트림 1 원래 있던 거 그 안에 가스관 뭐 공사를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21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 21일까지 공사인데 21일보다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급 차단이 될까, 이거를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러시아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 가스를 감축한다. 이거 일방적으로 그냥 뭐 협의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태리도 그 가스 수입의 40%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이 가스가 이제 문제인데, 그 프렐루드라고 그 호주에 있는 그 가스정이 잠정적으로 폐쇄에 들어갔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프렐루드 가스전의 대주주가 쉘이에요, 쉘. 예. 근데 거기 노조하고 임금 협상에 실패해갖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파업이 한 달쯤 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11일 날
그 부유식 액화 설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 FLNG라고 하는 거를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또 문제예요. 이게 이제 또 이 가스 쪽의 가격을 올리는 이게 이제 전조 현상 같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손해보험 오늘 좀 올랐는데,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운영 수익이 좀 늘어날 거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오늘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우리 FOMC보다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 반응 강도에 따라서 이번 달 FOMC의 금리의 그 인상 여부가 0.5냐 0.75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충격으로 좀 어렵게 진행됐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락을 1% 이내로 묶었다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시장이 아직은 좀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시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올랐다 이틀 빠졌다 뭐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푸시앤풀 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듣고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처럼 이제 알고,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게 당분간은 23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조금 더 진행돼야지 맞는 거고,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고서 시장을 보니까, 근데 이제 알고서 보는데도 참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시장. 근데 이걸 모르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시장을 본다면 진짜 이건 절망을 넘어서 거의 이제 충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뭐 자포자기 빠지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른 쪽에서 전화를 가끔 이제 아는 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주시는 분들인데 거의 뭐 그냥 빈사 상태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는 거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그 푸시앤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 지나면 막 결정적인 시장의 추세 전환을 확 한다? 이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다면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하고 막 규제 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원래대로 정상화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이번 달에 75bp 했다. 우리나라도 50bp 했다. 뭐 이랬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시장 가자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 움직임밖에 할 수 없는,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추세를 꺾을 수 있는 동력이 현재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이런 아주 메가톤급이 아니면 이거는
하기 힘들다. 근데 뭐 종전이 그렇게 쉽겠어요. 푸틴이 여기까지 하다가 말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뭐 뉴스에 보면 이제 브라질도, 러시아, 브릭스 국가라 그래. 브라질도 러시아 원유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국, 인도, 브라질, 주로 이제 인구 많고 많이 소비하는 데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 유럽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한번 자료 보셨지만, 유럽도 뭐 그렇다고 갑자기 러시아로부터의 그 에너지 수입을 갑자기 줄이고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러니 이제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겠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어떤 충동적인 악재가 하나 터져서 그게 막 폭발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악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추세 전환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유동성 풀었고 그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이제 올리니까 그거 잡자고 긴축에 들어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축을 세게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 한쪽을 지금 밟고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을 더 가파르게 밀어올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어떻게 해요? 연준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인 연준이 경기 침체가 다소 오더라도 하여튼 인플레이션 먼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요거 한숨 쉬고 가자, 한숨 돌리고 가자 하는 시장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짧은 기간 내에 확 돌아서 갖고 야 이제부터 상승이다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장이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여러 차례 그리고 매일 이제 봐주시는 우리 백만개비 당원분들은 이제 뭐 거의 귀에 못이 박히시도록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답답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매일 들으시면서도 답답한데 근데 이제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이제 저도 이게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또 다른 채널 유튜브에 출연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참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요새 이제 막 제목들도 막 이래요. 막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니까 뭐 사시라. 근데 전 그런 거죠. 욕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럴 얘기 할 필요가 있나요? 욕먹을 각오가 아니라 자기가 보는 시황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데 뭐 사라. 이제부터는 놀라운 경험하지 못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자꾸 이래 놓으니까 이제 우리 백만개비 당원분들은 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안 그런 분들은 한 이틀 오르면 쫓아간다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넘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해고 3,300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제 진짜 싸네.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자꾸 물려 들어가는 거죠. 참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반짝해서 움직이면 말씀드렸지 이거 그냥 그러려니 그러다가 이제 또 주저앉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반짝하면 쫓아 들어가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는 분이 전화를 걸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탄을 하면서 그분한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사시지 말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니 왜 그렇게 사는 걸 보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어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 성을 갈겠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그러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글쎄요. 나중에 성을 가시든지 이름을 가시든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중요하죠. 예. 그건 뭐 푸념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어설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고만하고 싶은데 시장이 아닌데, 예, 저마저 뭐 고만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누군가 계속 얘기해야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한테 좀 비교적 확실한 시그널을 줄 때까지는 매매는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 땡 아시죠? 얼음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움직였다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하루 이틀 빠졌다고 단타 친다고 또 들어가셔도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푸시앤풀을 하고 있는데 뭘 들어가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단 한 주를 살 돈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쓸 때 써야죠.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사실이죠. 아니, 그거를 3,300에 비교해서 지금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싸다. 뭐 PBR 1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싸다. 이런 거는 주시장에서 그런 논리는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싸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이 주식을 산 가격보다 내가 이 산 가격보다 더 주고 살 사람이 존재하는가, 존재할 때 이 가격이 싸다고 느끼는 거지. 그럴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것도 싼 가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개념이 주가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뭐 PBR 1 이하니까 많이 싸다. 아니, 그건 롱텀으로 보면 말이 맞아요. 지금 사면요, 한 2, 3년 있으면 그때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2, 3년을 보고 지금 사갖고 그냥 여러분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물려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현금은 소중하게 다뤄보자. 오히려 시장이 우리한테 확실한 시그널을 준 다음에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낫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이거 못 참으시면요, 주식 투자 못 하세요. 이거 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닌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윗단에다가 연목구어라는 말, 연목구어 아시죠? 이거 맹자,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이런 겁니다. 연목구어. 나무에 매달려, 나무에 가서 고기, 생선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눈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시장이 눈자리 보고 다리 뻗어, 그냥 싸다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듭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하실까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엎치락뒤치락이 좀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울처럼, 그 보울 밑바닥처럼, 접시 밑바닥처럼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야지, 여기서 그냥 탁 오르면 바로 두들겨 맞아요. 왜냐하면 위에 층층이 대기 매물이 엄청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새로운 걱정이 환율이에요. 환율은 이제 달러가 강해진 데다가 거기다 더해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수지까지 저러니까 이게 두 개 겹쳐지면서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게 불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랑 같이 매일 이거 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1,300원 이상에 계속 머무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죠. 또 뭐 푸시앤풀을 하는 시장이니까 이유 없이 내일도 잠깐 올라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시장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